최근 들어 문득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누구에게서도 먼저 연락이 오지 않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태도마저 예전보다 차갑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가족과의 대화 또한 따뜻한 소통보다는 매번 끝이 뻔한 말다툼으로 이어지곤 하죠. 만약 당신이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외로움에 마음 시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의 운이 나빠서도 주변 사람들이 비정하게 변해서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평소 무심코 내뱉는 당신의 입버릇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에는 사람의 영혼이 깃든다고 합니다. 특히 인생의 지혜가 쌓여야 할 60대, 70대가 되면 본인이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는 훨씬 더 무겁고 깊게 박히기 마련입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말이 소중한 친구를 멀어지게 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을 닫아버리며 결국 스스로의 노후를 차가운 고립 속으로 밀어넣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년퇴직 후 막연한 고독에 잠겨있던 68, 새 여성 김미자 씨의 사례를 통해 노후의 인간관계를 망치는 5가지 악마의 언어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를 깨닫고 인생을 극적으로 바꾼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와 보세요. 사람들이 곁을 떠나게 만드는 말과 사람들이 따뜻하게 모여드는 마법 같은 말의 차이를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말 한마디에 당신의 노후는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오늘 이 글에서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인공 김미자 씨는 68세, 3년 전 퇴직한 남편과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 제 가정을 꾸렸고 가끔 손주 얼굴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지만 그마저도 명절 때 잠깐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입니다. 집안은 늘 지나치게 고요합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볼 뿐 의미 있는 대화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보, 차 좀 가져와. 신문 어디 갔어? 사무적이고 단조로운 대화만 오가는 일상 속에서 미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쉴 뿐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왜 나의 노후는 이렇게 쓸쓸하기만 할까? 라는 자괴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보려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대부분 거절의 말뿐이었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손주를 봐야 해서 시간이 안 돼. 요즘 컨디션이 영 안 좋네. 다음에 보자. 처음에는 단순히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절했던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고는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다들 나를 피최근 들어 문득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누구에게서도 먼저 연락이 오지 않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태도는 예전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집니다. 가족과의 대화는 늘 평행선을 달리다 끝내 말다툼으로 번지기 일쑤지요. 만약 지금 당신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외로움에 마음이 시리다면 그것은 결코 운이 나쁘거나 주변 사람들이 매정해진 탓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원인은 당신의 평소 말버릇에 있을지 모릅니다. 말에는 영혼이 깃든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70대에 접어들면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듣는 이의 마음에 더 깊고 무겁게 새겨지기 마련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말이 소중한 친구를 멀어지게 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마저 닫아버려 결국 자신의 노후를 외롭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년퇴직 후 막연한 허무함 속에 살던 68세 김미자 씨가 오랜 친구와의 재회를 통해 인간관계를 망치는 5가지 악마의 언어를 깨닫고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사람을 밀어내는 말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마법 같은 말의 차이를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의 노후는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인간관계를 되찾는 소중한 실마리를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김미자 씨는 68세의 여성으로 3년 전 정년퇴직한 남편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 제 가정을 꾸렸고 손주들도 있지만 그들을 보는 건 1년에 한 번 설날 때뿐입니다. 미자 씨의 일상은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 두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대화는 거의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여보, 차 좀 가져와. 신문 어디 갔어? 이처럼 업무적인 지시가 오가는 무미건조한 메일에 미자 씨는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내 노후는 왜 이렇게 쓸쓸하기만 한 걸까? 외로움을 달래보려 옛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점심이나 같이 할까? 하지만 돌아오는 답장은 하나같이 거절의 말뿐이었습니다. 미안, 그날은 손주를 봐야 해서 시간이 안 돼. 요즘 몸이 좀 안 좋네. 다음에 보자. 처음에는 그저 타이밍이 맞지 않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거절했던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쟁이들, 다들 나를 피하고 있었어. 충격과 배신감으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세상이 내게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에 미자 씨의 표정은 점점 험악해졌고 미간의 주름은 나날이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근처 카페에 들렀다가 고등학교 동창 최영희를 마주쳤습니다. 영희 주변에는 3명의 여성이 있었고 모두 꽃이 핀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화려한 미인도 특별히 사치스러운 옷차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녀가 있는 곳만 공기가 따뜻하게 밝아지는 듯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어머, 미자 씨 아니야? 영희가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뒤 미자 씨는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야, 영희야. 그동안 잘 지냈어? 영희의 밝고 꾸밈없는 미소의 미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응어리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마, 잘 지낼 리가 있겠니? 나이 먹으니 몸도 쑤시고 남편은 집에서 빈둥거리며 짜증만 내고 친구들은 다들 나를 피하는 것 같고 정말 최악이야. 미자 씨의 하소연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쌓였던 불만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지만 영희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들어주었습니다. 긴 하소연 끝에 미자 씨가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참 좋겠다. 늘 즐거워 보이고 아까 보니 사람들이 영희 씨를 참 잘 따르던데 나랑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영희는 조금 진지한 눈빛으로 미자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자 씨, 우리가 행복한지 아닌지는 환경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쓰느냐가 그걸 결정하는 거지. 말이라고? 응, 아까 미자 씨와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신경 쓰이는 말이 있었어. 어쩌면 그게 미자 씨를 외롭게 만드는 원인일지도 몰라. 영희는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를 망치는 5가지 말. 미자 씨 안타깝지만 평소에 이 말들을 자주 쓰고 있었어. 첫 번째는 바로 그래도, 하지만, 어차피야. 영희가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그래도 하지만의 습관이었습니다. 아까 내가 지역문화센터 서클에 같이 들어가 보자고 했을 때 미자 씨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 미자 씨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걸 시작하기는 귀찮고 하지만 그런 데는 이상한 사람도 많다고 들었는데 라고 했었나? 맞아. 영희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하지만은 상대의 말을 단번에 부정하고 자기만의 껍데기 속으로 숨어버리게 만드는 차단기 같은 말이야. 대화의 시작부터 이 단어들이 튀어나오면 상대는 아,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구나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지. 미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과의 대화에서도 남편의 말에 반사적으로 그래도 그건 당신 잘못이잖아. 하지만 난 바빴단 말이야 라고 대꾸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부정으로 시작하는 대화가 결국 사람들 사이에 두꺼운 벽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하는 대신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하고 한 번만 받아줘봐. 그 벽은 금방 문으로 바뀔 거야. 두 번째는 해줬는데 라는 함정이었습니다. 미자 씨, 아까 아이들을 위해 이것저것 많이 해줬는데도 찾아오지 않아 섭섭하다고 했지? 응, 사실이잖아. 대학까지 뒷바라지 해주고 결혼식 비용도 보태고 손주 돌잔치 선물까지 다 챙겨줬는데. 미자 씨,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야. 영희의 날카로운 지적이 미자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해줬는데 라는 말 뒤에는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보답해야지 라는 요구가 숨어 있어. 사람은 은혜를 강요당하는 순간 도망치고 싶어지는 법이야. 그건 상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과 같거든.
미자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돌이켜보니 아들에게 선물을 보낼 때마다 고맙다는 전화 한 통은 해야지라며 은근히 보답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베풀었던 친절은 순수한 배려가 아니라 상대에게 감사를 강요하는 일종의 비톡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줬다면 그건 잊어버리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좋아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보답이 돌아오지 않아도 마음이 다칠 일이 없으니까요. 세 번째 금기요. 어차피 나는. 미자씨, 평소에 어차피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어차피 아무도 나 같은 건 상대 안 해 라는 말을 자주 했죠? 겸손한 척하지만 실은 상대에게 위로를 강요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상대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라며 억지로 위로를 건네야 하거든요. 처음엔 괜찮아도 계속되면 듣는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불쌍한 피해자를 연기하며 상대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에너지 도둑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태도는 함께 있는 사람의 기분마저 침체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조금씩 칭찬해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참 열심히 살았어 라고 말이죠. 네 번째 금기요. 너를 위해서 라는 이름의 지배. 아들이 엄마의 조언을 귀찮아한다고 했죠? 그건 그 애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지배욕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영희가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은 사실 상대의 자유를 가로막는 통제입니다. 미자씨가 남편에게 건강을 위해 채소를 먹어라, 너를 위해 양말을 미리 꺼내뒀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는 그 속에서 배려가 아닌 강요를 느낍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다면 때로는 조용히 지켜봐주고 스스로 실패도 겪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금기요. 보통은 이라는 가치관의 강요. 며느리는 보통 이래야 한다. 설날엔 보통 이 정도는 해야 한다. 미자씨는 항상 보통이라는 잣대로 세상을 재단했어요. 시대는 변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그들만의 보통이 있어요. 자신의 잣대만 정답이라고 고집하면 사람들은 곁을 떠나고 결국 고집불통 노인으로 남게 될 거예요. 미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숨쉬듯 내뱉던 말들이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하죠? 너무 늦은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미자에게 영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 깨달은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이니까요. 말의 습관을 바꾸면 반드시 미래도 바뀔 겁니다. 그날부터 미자의 말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희의 조언에 따라 5가지 악마의 말을 다른 언어로 치환하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그렇구나, 이해해. 부정 대신 수용. 해줬는데, 내가 좋아서 한 일이야. 보상 심리 버리기. 어차피 나는 덕분에 고마워. 자학 대신 감사. 너를 위해서. 꾹 참고 미소 지으며 삼키기. 통제 대신 존중. 보통은 그런 생각도 있구나. 다양성 인정. 처음엔 입안이 근질거릴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어질러진 신문을 보고 보통은 치워야 하는 거 아냐? 라고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을 필사적으로 참아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았습니다. 여보, 신문 읽어줘서 고마워요. 다 읽고 나면 거기 두세요. 내가 치우기 편할 것 같아요. 남편은 깜짝 놀란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신문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연락도 없더니 이제야 전화냐. 사람 마음도 모르고라고 핀잔을 주었을 테지만 미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습니다. 잘 지내지? 바쁠 텐데 전화해줘서 정말 고마워. 목소리 들으니 정말 기쁘다. 수화기 넘어 딸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엄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정해? 사실 이번 연휴에 애들 데리고 한번 갈까 생각 중이었는데 미자는 수화기를 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먼저 벽을 허물자 상대도 쉽게 다가와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카페에서 다시 만난 미자의 표정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희 씨, 들어봐. 지난번에 남편이랑 둘이서 영화 보러 갔다 왔어. 어머, 정말 잘 됐다. 남편분이 먼저 제안한 거야? 응,
가끔은 밖으로 나가자 하더라고. 내가 남편 말에 그래도라며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려고 노력했더니 그 사람도 내 이야기를 경청해 주더라고. 대화라는 게 참 캐치볼 같더라. 이제 미자의 주변에는 새로운 친구들도 늘어났습니다. 부정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영희 씨, 정말 고마워. 그때 네가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외로운 피해자로 살았을 거야. 영희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자 씨가 스스로 변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야. 나이 들어 자신을 바꾸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 미자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창밖으로 도시의 싱그러운 녹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을 바꿨을 뿐인데 세상이 이토록 아름답게 보이다니 외롭다며 한탄하던 지난 날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미자의 입버릇은 3가지입니다. 고마워 덕분에 행복하네. 이 말들을 씨앗처럼 뿌리는 한 미자의 인생에는 아름다운 꽃이 멈추지 않고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미자 씨가 깨달은 인간관계를 망치는 5가지 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1. 그래도 하지만 상대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먼저 그렇구나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2. 해줬는데. 보답을 요구하는 거래의 말입니다. 내가 좋아서 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3. 어차피 나는 상대를 피곤하게 하는 자학입니다. 덕분에 고마워로 감사를 표현해보세요. 4. 너를 위해서 지배와 통제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위한다면 묵묵히 지켜봐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5. 보통은 가치관을 강요하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도 있구나 하며 다양성을 인정해보세요. 이 말들은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하나씩 줄여나간다면 분명 주변의 공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마법입니다.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저주로 쓸지 치유하는 축복으로 쓸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인간관계로 고민 중이라면 가장 먼저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한 사람이야.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사랑으로 채울 때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언어의 온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나도 평소에 자주 쓰는 말인데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다른 분들에게 큰 깨달음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내일의 인간관계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이 웃으며 소통할 수 있는 유익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